네 번째입니다. 배려가 있는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환상이 뭐냐? 결혼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우리는 아주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도 역시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가 배려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용태 씨는 악순환을 반복해하는 부부의 7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를 하는 부부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 생각, 내 말,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해 있는 경우가 많죠. 내 얘기를 좀 들으라고.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말도 귀를 기울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 가운데 오해가 자주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배우자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듣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부부관계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자기식으로 말하지 말고 배우자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말해보자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단어냐. 대개 남성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 그랬죠. 또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남편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많이 하려고 그 단어를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는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전달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대화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성형의 사람이냐 논리형의 사람이냐 아니면 감정형의 사람이냐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배우자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로는요, 큰일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부부는 때로 큰일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작은 일을 가지고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할 집을 선택하는, 이건 큰일이죠. 근데 살다 보면은 사소하지만 작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작은 일이 관계를 섭섭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게 참 많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했는데 그건 내가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못이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요, 아내가 남편과 이제 결혼하면서 아내가 자기 학력을 사실은 속이고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나 대학 나왔다 그랬어. 근데 남편이 몰라. 이 남편이 이제 대학 나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다 보면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무슨 말버릇이 있냐면, 아이 사람이 말이야 무식해가지고 말이지.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해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야 남편이. 근데 남편은 그 아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냥 그게 말버릇인데 그게 아내 입장에선 찔리는 거야. 내가 대학 안 나온 거 알고 있나? 나를 무식하다 그러는구나. 그 한마디가 일평생 가슴에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이 나를 무식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마음에 섭섭함을 주고 그럴 수 있죠. 또 사소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작은 것에 고맙다고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해준 것이 난 너무나 힘이 된다고 하고, 난 당신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을 챙겨주고 할 때 마음에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이제 아내들은 무슨 날 이런 거 챙기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생일, 결혼기념일, 그런 어떤 특정한 날들.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많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생일을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기념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그럼 또 이제 사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수첩에다가 써놔야죠. 응? 요즘엔 수첩 안 쓰고 우리 핸드폰 스케줄러 쓰니까 핸드폰에다 적어놔야지. 몇 월 며칠. 음력이면 더 복잡해요. 그죠? 음력이면 복잡해. 한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결혼기념일 뭐 이렇게 또 생일 같은 것을 이제 음력을 하지 않고 아예 양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양력으로 가자 그냥. 그 날짜, 우리 주민등록에 있는 그 날짜를 생일로 하자. 왜? 생일이라는 날짜가 사실 우리가 하루를 기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15일이다. 그걸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오늘 올해는 며칠이냐 6월 15일이. 그러다 잊어버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어쨌든 간에 그 말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저축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은 저축해 놓은 것을 뺏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가 있는 말, 또 선물, 행동들이 쌓여서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감동이 쌓인 상태에서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인정의 저금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저금통이 꽉 차 있으면 아 뭐 괜찮아 그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인정의 저금통이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막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서로에게 인정의 저금통에 저축을 많이 하자. 이런 작은 감동이 쌓인 상태에 생기는 부부간의 문제는 쉽게 넘어가고 여유 있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큰 걸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권투 보면요. 권투 선수들이 그냥 잽잽 날리잖아요. 잽. 저거 왜 쳐? 한 번에 그냥 날리지. 근데 이게 잽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잽 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맞으면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내가 한 번에 요번에 김포공항에 배만 들어와봐. 그러면 내가 한 판에 그냥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줄게. 행복으로 바꿔줄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걸로 감동을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그 삶 속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로 뭉뚱거리지 말고 하나씩 떼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배우자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배우자의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저렇다니까.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저 사람은 늘 내게 관심이 없다니까. 뭐야? 늘, 항상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도매금에 넘기는 거죠.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항상 그 모양이라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내가 항상 그랬어? 요것만 그랬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은 배우자가 잘못한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문제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에게 부부 상담을 했다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두 분이 화가 막 나가지고 저 앞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두 분이 막 서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단점이 많은 줄 아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혹시 배우자에게 장점은 없습니까? 좋은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없어요! 라고 그분들이 외쳤어요. 다시 물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두 분이 배우자에게 어떤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집에 일찍은 들어와요. 집에 일찍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래도 아내는 내게는 신경을 안 써도요 아이들에게는 참 잘해요. 그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데 그곳에 오기 전까지는 남편은 나쁜 사람이고 아내는 나쁜 사람이고 단점투성이고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린 배우자의 나쁜 면을 뭉뚱그려서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늘 그랬어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은 면까지도 모두 나쁘게 포장돼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상대방에게서 내가 화가 났어요.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왜 그런 말을 하지? 근데 그 면만 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단점만 보이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나에게 또 이런 것도 잘 해주는 것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사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속성이 있어요. 배우자가 어떤 일을 도와주고 어떤 배려를 했을 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친한 것은요, 부부가 친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해도 좋아, 다 받아들여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부는요, 천수가 없어요. 천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될 상대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다 받아들여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어질 때, 그런 것이 계속되어질 때 그 관계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어떤 일을 도와줬어요. 어떤 일을 배려를 해줬어요. 그럴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유, 뭐 꼭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엄마나 아버지가 서로가 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거 우리는 거의 못 보잖아요. 그냥 다 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그거 꼭 말을 해야 하나? 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잘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때요? 되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것을 못 배우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히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그런 고맙다는 말, 그런 말을 안 해주기 쉽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냥 알겠지,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정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감사를, 그런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맙다. 아,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고마워. 아, 그렇게 바쁜데 바쁜 시간에도 나를 이렇게 또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나한테 이런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이런 여러 가지, 그죠? 또 음식을 먹어보니까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야, 이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네. 고마워. 참 맛있다. 뭐 그렇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 지치는 것이 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이건 고마워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전혀 반응이 없구나. 그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고맙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어도 나의 배우자는 내가 배려하고 있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섭섭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바꾸는 중요한 마법의 말이 뭐냐? 바로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라는 단어예요. 땡큐.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쇼핑센터에서
이렇게 뒤에 사람이 물건을 들고 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문을 되게 잡아주거든요. 나올 때.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땡큐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앞에 있는 사람도. 뭐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수고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땡큐. 그럼 you're welcome. 그러고 가죠. 또 식탁에서 뭐 먹을 때 후추 좀 주세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Pepper please. 그렇게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면 thank you.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할 때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해도 표도 나지 않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치운 사람만 아는 것 같고 아무리 아이들을 잘 돌봐도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배우자가 참 고맙다. 아유 집이 참 깨끗하네. 아유 오늘도 저렇게 빨래를 많이 했네. 아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당신 쓰고 있구나. 참 당신 수고가 많다. 되게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일한 흔적이 없어. 맨날 어지러지고 또 그걸 치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때로 반대로 감사하기보다는 배우자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부분은 서로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왜 결혼하냐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한다는 말을 해요? 고맙단 말을 응? 하는 것 같아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해요? 자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 아, 그렇게 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아, 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아. 난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난 참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다고 해주면 마음에 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해줘야 되겠다. 더 사랑해주고 더 내가 품어주고 내가 더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많이 늘리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또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려서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싸우다 보면 우리 바깥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자. 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둘 다 똑같아. 거의 49% 51%예요. 대개 얘기하는 게 보면 뭐 한 사람이 90% 10%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대개 부부가 어떤 갈등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남들이 들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래요? 내가 완전히 옳아. 내 말이 완전히 옳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서점에 나온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당신이 옳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옳아요.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싸움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옳은데 어떻게 맨날 당신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보세요. 내가 옳든지 당신이 옳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회사의 물건과 B라는 회사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에요. 근데 남편은 A를 사고 싶어. 아내는 B를 사고 싶어. 둘이 비슷해 기능이. 근데 아니야.
A가 오라. A를 사야 돼. B가 오라. B를 사야 돼. 근데 A를 사든 B를 사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죠? 똑같은 물건인데 회사만 다르고. 근데 확신을 갖는 거죠. 아니야. 이 회사는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스페셜티가 있어. 또 이 회사 B라는 회사는 뭐 그래가지고 서로가 내가 가지는 확신을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 혈압 올릴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옳든지, 상대방이 옳다? 당신이 오라? 맞아. 당신이 오라. 당신이 맞네? 말을 해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이거를 인정해도 괜찮고 저거를 인정해도 괜찮은 뭐 별거 아닌 거, 그런 거일 때는 그냥 넘겨주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인정해주면 상대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야 할 거야. 절대로 인정해주지 말아야지. 아이고 지금도 보통이 아닌데 이것까지 내가 져주면 나중에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옳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결혼 전에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훈수를 두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죠.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중요해. 한 달 안에 잡아야 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이 중요해. 일주일 동안 잡아야 돼.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중요해. 신혼여행 가서 기선을 잡아야 돼. 아니면 일평생 고생해 라고 가르쳐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기선을 잡아야 행복해져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한 달 내에 뭐 1년 내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기선을 잡아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말만 들어. 그게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긴 것 같은데 속에는 어때요?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왜 이러지 이 사람? 전에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더니 무슨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 듣고 난 사람이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우리 배우자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결혼 초에 기선을 잡아야 된다. 배우자가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일평생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부는 서로가 져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 서로가 져주기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엔 내가 져줄게. 당신이 이겨. 당신이 오라. 내가 져줄게. 그럼 싸움이 되겠어요? 부부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부 싸움이 왜 되는 거예요? 왜 부부 싸움이 되죠? 대화를 하다가 뭐 의견 차이? 의견 차이. 나는 맞다고 느꼈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거기 동의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 되게 우리가 갈등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등하고 부부 싸움을 할 때 그냥 한 사람이 통 크게 그래 당신이 맞네. 당신의 얘기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 싸움을 하려고 했다가 싸울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죠? 싸움이라는 게 뭔가 상대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받아치고 뭐 그럴 때 싸움이 생기는 건데 서로 져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져주자. 그럼요. 서로가 져주면 역설적으로는요, 둘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졌잖아, 그죠? 이쪽 상대방은 여기서 이기고 저쪽 상대방은 저쪽에서 이기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져주면 서로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태도가 부부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일을 배우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된 일이 배우자의 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 탓을 하기가 쉽죠. 왜 그럴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까봐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부부가 서로에게 탓을 하는 것은 배우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관계 악순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수학시험을 보았어요. 근데 점수가 좋지 않아요. 남편 아내에게 역시 우리 아이는 당신을 닮았네. 당신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그렇게 못했다면서 얘도 수학을 그렇게 못하네. 아유, 얘는 엄마를 닮았나 봐. 그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럼 아내의 마음에는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게 왜 내 탓이야? 얘가 공부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이 수학 좀 봐주지. 왜 당신 가르쳐주라는데 당신은 왜 애 수학을 안 봐주는 거야? 그럼 결국 또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얘가 수학 공부를 안 한 게 아빠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다. 그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부부가 서로의 탓을 하고 비난하고 서로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에게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애가 수학이 안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에게 과외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타일이 방법이 좋지 않다면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또 남편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아이에게 오답 노트를 쓰게 해가지고 오답 노트에서 틀린 것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그런 문제만 계속 더 풀어보게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그건 긍정적이죠. 건설적이죠. 그 아이에게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앞에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당신을 닮아서 그래.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서로 감정적인 싸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배우자를 칭찬해주고 모든 것이 배우자의 덕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하고 어떤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이 참 이렇게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참 잘해서 이렇게 참 좋아. 이 모든 게 당신의 덕이야. 탓이 아니고, 그죠? 당신 덕이야. 당신이 참 이렇게 해줘서 너무나 좋아.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는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